I do this for ire. 네, 안녕하세요. 감염된 제라툴의 옵저버 시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얼굴 보면 살짝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날카로운 타이밍 러쉬로 한 해를 그으셨죠. 타임 어태커 그리고 정복자로 알려진 박지수 선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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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전 르카프 KT 소속 프로게이머였던 박지수입니다. 지금은 아프리카에 안 계신 거죠? 아프리카로 안 하시고 지금 네, 어떤 걸로 현재는 트위치라는 플랫폼에서 스타크래프트2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일단 스타크래프트1 은퇴하고 나서 제가 당시에 교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기가 조금 찝찝해서 스타크래프트2 프로 생활을 했었고요. 이제 전역을 해서 이제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에서 개인 방송을 좀 진행했었었고요. 현재는 스타크래프트2로 트위치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평소에도 굉장히 게임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당시에 친구들이 이렇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죠, 스타크래프트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승부욕도 세고 해가지고 이게 좀 재밌는 거예요, 당시에. 어느 날 TV에서 그 이묘한 선수와 도진강 선수의 패러독스 경기를 제가 봤거든요. 그거 보고 뭔가 막 전율도 흐르고 되게 감명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TV에 나가서 프로게이머로 활약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커서 좀 그때 그런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일단 당시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르카프 마지막에 뽑혔거든요. 오지명으로 뽑혀서 안 뽑힐까봐 걱정했었는데 뽑히고 나서 이제 감독님들이랑 뽑힌 선수들이랑 르카프 숙소 가가지고 이제 선수들도 만나보고 했었는데 선수들을 만나고 나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가고 싶었던 팀은 없어요. 그냥 제 기억에 아마 커리지 통과하고 바로 드래프트를 진행해서 이렇게 사전에 협의된 팀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 뽑힐까봐 걱정을 많이 해서 어떤 팀이든 꼭 뽑혔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좀 빡세긴 했어요. 스케줄 같은 게 이게 좀 정해져 있거든요. 아침마다 이렇게 달리기를 했고 갔다 와서 꼭 세안을 했어요. 연습을 하기 전에 이제 머리 감고 세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군대 느낌이 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르카프가 굉장히 강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오영종 선수와 이재동 선수가 원투펀치로 되게 활약을 많이 하고 있었고 저도 그때 엄청 열심히 연습해서 좀 기량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쓰리펀치라는 소리를 듣던 시절이라 팀 내 분위기도 좋았고 굉장히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동기들이 당시에 되게 잘했거든요. 이재동 선수, 손찬웅 선수, 구성훈 선수랑 4인방 중에 제일 쉬운 상대 누구였어요? 동기 4인방 중에 동기 4인방 중에 구성훈 선수. 당시 아레나 MSL 32강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결승 가서 우승할 거라는 걸 저도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열심히 해서 좀 좋은 성적 내보자 이런 마인드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2강을 뚫고 16강도 뚫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가 결승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승을 진출해서 이재동 선수와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밥을 먹다가 코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사람들은 1등은 기억하지만 2등은 잊혀진다고. 사실 조금은 결승에 진출했다는 사실에 좀 만족함이 있었긴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좀 우승을 꼭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커졌던 것 같아요. 김구현 선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진짜 어렵고 김구현 선수랑 이제 마지막 세트까지 가서 스카웃 나오고 해서 좀 이기고 났을 때 손이 좀 떨릴 정도였어요. 이영호 선수가 굉장히 잘하지만 당시 아레나 MSL 할 때는 이렇게 뭐 힘들었다 이런 느낌은 안 났었어요. 저는 근데 멘탈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좀 우승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가지고 멘탈에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팀킬 매치였잖아요. 예. 심지어 3대 0으로 너무 허무하게 끝났는데 네. 이동 선수가 뭐 한마디 안 하던가요? 축하한다고 해줬었는데 네.
사실 그 좀 팀원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미안한 감정이 컸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단 조금 새로운 팀에 이렇게 뽑혀서 이제 가게 됐잖아요. 성적을 내야겠다는 이런 부담감이 되게 컸어요. 방송 경기를 하면은 평소에 경기력에 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패를 하다 보니까 긴장이 더 되고 악순환이 좀 반복됐던 것 같아요. 연습 분위기는 조금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르카프가 밤 11시까지가 좀 의무 연습 시간이었거든요. KT는 당시에 오후 5시까지고 이후에는 좀 여가 시간이라 조금 자유로워서 살짝 숨이 쉬어지는 이런 느낌. 그저 내부 랭킹전은 저는 상위권이었고요. 항상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방송 경기를 나가게 되기 전에 항상 프로팀은 내부 평가를 하거든요. 상위권에 들어야 경기를 나갈 수 있고 해서 내부 평가전 할 때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마 그 KT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프로리그 성적이 좀 안 좋았거든요, 당시. 그래서 회사에서 좀 많이 찾아오고 이제 선수들 면담도 자주 하고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었어요. 연봉을 한 달간 삭감을 하겠다 이런 지침을 내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아마 감독님께 못 하겠습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순간 화가 나서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부를 줄 알았거든요. 한 일주일 있다가 인터넷으로 저 은퇴 기사를 봤어요. 저도 당시에 굉장히 좀 당황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조금 너무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은퇴 기사를 보고 제가 당시 교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정기를 끼고 사실 군대 갈 마음도 별로 없었고 해서 스타2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스타1이랑 2랑 이런 개념이나 좀 운영 싸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할 때 굉장히 그런 점들이 좀 혼란스러웠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저를 좀 힘들게 했습니다, 당시. 아니요, 성과는 빠르게 나오진 않았어요. 예선을 바로 뚫긴 했었는데 본선에 올라가서 조금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16강에서 떨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제가 OGS라는 스타크래프트 소속이었는데 거기에 해외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 선수들을 보고 해외팀에서 좀 생활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계속 했었습니다. 차이점이 굉장히 있죠. 스타1 같은 경우는 자유로움이 좀 덜합니다.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시간표에 맞춰서 이렇게 생활하는 느낌이라면 스타크래프트 2는 방생해야 된다나 조금 스스로 알아서 시간 활용을 하는, 그래서 좀 많이 자유롭습니다, 스타크래프트 2 선수. 저는 이제 제가 필요할 때 타이트하게 연습하고 좀 조절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해왔던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어서 당연히 아레나 MSL이랑 드림액 윈터 우승이랑 둘 다 값지지만 개인적으로는 스타2 우승이 더 기뻤습니다. 아무래도 스타1은 저 결승 상대가 같은 팀원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기고 나서 막 기쁘진 않았어요. 그냥 우승했구나 요 정도였는데 스타2로 우승했을 때는 좀 많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는 송병구 선수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송병구 선수가 아무래도 당시에 좀 캐리어 운영을 잘했었고 저는 타이밍류의 스타일이어가지고 조금 스타일이 좀 갈린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송병구 선수 좀 만나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른 선수는 연보성 선수도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당시에 제 기억에는 똑똑하게 게임해야 된다 해나 또 대처 같은 거를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대처를 해서 좀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웃 나오면 수월하다, 만만하다 신뢰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아니요. 쉬운 상대는 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승률이 좀 이분만 만나면 잘 나왔다. 김태경 선수랑 하면은 조금 타이밍이 잘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레나 MSL이랑 드림액 윈터 우승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흑카프 때 이모님 밥이 맛있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모울스페 사건은 좀 지우고 싶습니다. 벅지수 사건이잖아요. 네.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당시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사실 그거 버그인지 모르고 사용을 했는데 그 당시 맵이 좀 뒷마당에 이렇게 멀티를 하고 하는 맵이라 진짜 갈았거든요. 그 타이밍은 그때 당시에 본진 300억 치즈러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온 상태라
사실 점찰의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이미 그거를 하려고 배럭도 다 올리고 한 상태인데 순간적으로 이거 미네랄 찍고 이거 하면 들어갈 수 있겠는데 해가지고 그거 하나 괜히 했다가 버그라고 해서 모습에 당해가지고 그 숙소 가는 길 내내 멘탈이 굉장히 나갔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정복자라는 별명 때문에 많은 팬분들께서 저라는 박지수라는 선수를 좀 알게 됐기 때문에 저는 마음에 듭니다. 타임 어태커 이런 거보다는 정복자가 더. 네, 전 정복자가 더 좋아요. 아무래도 타이밍을 할 때 승률이 가장 좋았고요. 제가 했을 때는 사실 이렇게 플레이하는 선수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많이 혼났거든요. 그 선배 테란 게이머 선수분들한테. 근데 저는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수비형 테란이 굉장히 유행해서 이렇게 따라 해봤어요. 근데 저한테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타이밍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연습할 때도 투팩을 정말 많이 쓰셨다고. 조금 섞어 썼습니다. 아무래도 그 내부전도 사실 대회는 아니지만 내부 평가전도 되게 중요한 경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그냥 아무것 없이 연습할 때는 안 썼는데 그런 내부 평가전 같은 거 할 때도 자주 쓰고 그래서 아레나 MSL 8강 김구현전 아테네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나요. 당시에 오페토리로 10 몇 게이트를 제가 이겼었거든요. 해마리 노멀하게 하면 안 되겠는데요. 이 선수한테 노멀하게 했다가 진짜 유닛 하나하나를 소중히 하면서 플레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팔진도에서 그 유카프 결승전인가 프로리그에서 했는데 저도 공격을 오고 저도 공격을 가고 서영호 선수도 리보 공격을 해서 굉장히 정신이 없어 공격하면서 이제 여자친구가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저랑 같이 좀 으쌰으쌰해서 잘 성장해 갔으면 하는 게 저의 현재 목표입니다. 일단 현재는 스타2를 하고 있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고 스타1을 할 기회나 뭐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스타1을 할 수도 있고 어차피 제가 현재 뭐 프로게이머도 아니고 개인 방송하는 지금 현재 위치가 그러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거의 9년만 같은데 조금 이제 버벅 안 되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됐을지 모르겠고요. 일단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기억해 주시는 모든 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라고 전하고 싶고요. 저는 여자친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종종 나올 예정이니 저희 여자친구 유튜브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채널 이름은 별이 모해입니다. 트위치도 그 스타크래프트 2로 개인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또 트위치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